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왔고요. 크라우드원의 현재 디렉터 주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 잠깐 벗으세요. 예. 너무 답답해서. 어떤 버시요? 알겠습니다. 너무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소사까지. 저번에 한번 왔고 이제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는 범위대로 제가 설명할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고 판단은 각자입니다. 모든 게 각자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도전하십시오. 저는 이 사업을 만난 것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굉장히 빨리 만났죠. 네. 1월 1일 날 만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만났을 때만 해도 크라우드 원이라고 우리 네이버나 다음 치고와도 검색어에도 없었습니다.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제가 도움을 받을 분조차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여기 우리 조기든 프리던트님을 만나본 게 사실은 저희 스폰서님 되시는데 이제 만난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 주신 분이 이제 이 정보를 전달해 주셨고 그런데 그 분 또한도 그 위에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잘 모르셔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서 저 나름대로 이것을 그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PT도 좀 다운받고 이것저것 해서 정말로 괜찮은 사업인데 너무 초창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봤던 것이고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되게 잘한 줄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 뛰었고요. 한 2달 정도 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돼서 전국적으로 이 방송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방송할 때 보니까 정말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제가 되게 잘한 줄 알았거든요. 한 2-3달 만에 월 1000만 원이 넘어갔을 때 난 되게 잘한 거야 했더니 뭐 어떤 분 나와서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월 1억이고요 저 밑에도 1억 벌고요 이대도 1억 벌고 세상에 저하고 차이 보니까 일주일밖에 나지 않아. 12월 며칠 날 하신 분이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업이 정말 멋진 게 보통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접해보는데 돈을 벌면 그 분만 보이셔요. 보면 자기 밑에 1대, 2대, 3대, 4대 같이 이렇게 벌 수 있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크라우드원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는 범위대로 크라우드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크라우드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게 뭐 유통이냐 네트워크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플랫폼 사업입니다 라고. 그냥 크라우드원은 그냥 본체 플랫폼 사업이에요. 근데 플랫폼 사업이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수많은 회사들이 전부 다 플랫폼 회사래. 밖에 나가봤더니 그건 정확하게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판단해 보시면 알아요. 그들이 플랫폼 회사를 하고자 하는 거지 플랫폼 회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우리가 동원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지금 흐름이 무엇인지. 지금의 흐름은 스마트 사회라고도 하기도 하고 플랫폼 사회라고 합니다. 그걸 반증하는 것은 2020년도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1위부터 쫙 보시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수많은 IT 회사가 있습니다. IT 회사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의미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 사용자가 있어야죠. 플랫폼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의미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 바로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수많은 기업, 전 세계 기업 순위를 보더라도. 그렇다면 여기에 걸맞게끔 우리가 플랫폼 사업을 하면 돼. 그런데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본질적인 것을 잘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크라우드원은 유저를 모집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펀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저 모집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유저를 모집했더니 많은 게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는 카카오톡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카카오톡을 두고. 카카오톡이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무료 문자를 줬어요. 우리는 단 한 명도 의심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공짜로 주네? 그냥 쓸 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개인인데 왜 우리에게 무료로 준다는 거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은 이윤 창출되지 않으면 절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윤이 단도 10원도 이렇게 벌어들이는 것도 없는데 처음 시작할 때 왜 우리에게 무료 문자 서비스를 했을까? 바로 한 가지 목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플랫폼을 형성하기 위한. 6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럼 6년 동안 어떻게 했겠어요? 수많은 직원과 서버 운영과 굉장히 많은 돈들이 지불됐겠죠.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를 해서 얻은 게 뭡니까? 국내 4,200만 명의 회원을 얻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에 돈이 이 게임이 성공하고 나서 수많은 게임 회사가 줄을 섰습니다. 카카오톡이 이제 갑이 되고 우리 게임사가 됐어요. 처음에는 게임사가 갑이었어요. 자, 우리 카카오톡에 게임 좀 런칭해 주세요. 노. 한 3번 만에 이렇게 됐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카카오톡이 줄을 서고 있어요. 자기네 게임을 넣기 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카카오 뱅크,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운전까지 안 들어간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밖에 지금 나와보시면 이런 택시를 많이 보실 겁니다. 카카오 택시. 이 택시 회사 자기네 간판이 어디가 있어요? 전부 카카오톡으로 카카오 택시로 고배가 되어 있어요. 아시죠? 서울뿐만이 아니에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카카오 택시예요. 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택시를 봤어요. 뭐라고 할까요? 야, 한국에는 카카오 택시 회사가 가장 큰갑구나. 근데 중요한 사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카카오톡에서는 단 한 대의 택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단 한 대의 택시도 존재하지 않는데 전국에서 1등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대리운전요? 전국에 콜센터 하나가 없습니다. 카카오톡이. 그런데 1등하고 있어요. 전국 대리운전. 청주에 가도 있고요. 대구에 가도 있고요. 구미에 가도 있고요. 카카오톡 대리운전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콜센터가 없습니다. 그죠? 희한하죠? 없는데 1등. 은행도 보세요. 카카오뱅크.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플랫폼은 사람만 모아놨더니 이 외에도 어마어마한 아이템들이 다 들어가 있다. 자, 우리가 유튜브 많이 보십니다. 유튜브. 유튜브를 왜 봐요?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자, 보는 취향마다 다 틀립니다. 여기는 아기를 키우신 아기가 있는 집의 엄마들은 이걸 많이 보죠. 이 꼬마가 보람이란 꼬마인데 현재 유튜브 1등입니다. 돈을 가장 많이 벌어요. 연 47억을 법니다. 한 달에 4억을 번다는 얘기예요. 이 꼬마가. 그러면 이 꼬마가 엄청난 영재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고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돈을 벌까요? 처음에 이 부모님이 이 아빠가 우리 딸이 너무 이쁘게 노는 것 같아. 이걸 남아보기 너무 아까워서 많은 분들에게 보고 싶어서 그냥 찍어서 올린 거예요. 처음부터 뭐 돈 벌려고 올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빵 터진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청담동에 빌딩지었대. 97억 주고. 예, 이 정도입니다. 현재 1등 보람튜브 30위까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전부 다 억대를 벌어요. 자, 이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잘하는 거 욕이에요. 그런데 이 욕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맛깔스럽게 해. 손녀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재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올렸던 거예요. 이게 빵 터진 거예요. 억대를 벌어, 억대를. 이분이 잘하는 거 욕이에요, 욕. 자, 중요한 대목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욕을 하고 이들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어디에서는 먹방을 하고 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가 잘하는 것을 아니면 좀 특이한 것을 이렇게 했을 뿐인데 많은 분들이 몰려오니까 돈을 벌더라고요. 사람을 모아놓으니까 돈을 벌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이게. 자, 페이스북을 우리는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페이스북에 이 저커버크라는 이 청년이 19살 때 하버드대 다닐 때 하버드생들끼리 서로 정보 교류하는 메신저를 만들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뭐 처음부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버드생들끼리 정보 교류하려고 만든 메신저가 뻗어나가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지금은 전 세계 23억 명이 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를 벌고 있어요? 2020년도 영업이익 95조 5천억 원. 현재 전 세계 회사 중에 5위. 어마어마한 지금 수입을 벌어들고 있습니다. 자, 삼성이 한 해 영업이익이 36조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엄청나죠? 페이스북의 위력이.
이게 바로 플랫폼의 무서운 이력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1000만 명 정도를 모았어요. 1300만 명을 모으니까 얼마 벌어요? 연 47억을 벌어갑니다. 자 카카오톡 4200만 명의 유저를 모았습니다. 4천억 원 정도를 벌어갑니다. 연. 자 페이스북 23억 명의 유저를 확보하니까 얼마 벌어요? 연 95조. 사람 수 대비 돈을 벌어가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크라우드를 하는 목적 유저 모집하는 거예요. 유저를 내가 얼마만큼 많이 모집했느냐에 따라서 내 돈을 벌어가는 액수가 틀려집니다. 우리가 이들과 같이 내 산하에 1000만 명이 있다. 저 연 47억 벌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23억 명 내 산하에 있다. 저 95점 버는 겁니다.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크라우드원은 유저예요. 회원을 모집한다. 플랫폼을 형성한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 본질을 갖다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많은 플랫폼 회사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 에어비아, 알리바바, 우버, 아마존, 구글. 자, 그들과 우리와 차이점은 뭐냐? 플랫폼 맞아요. 자, 근데 수익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회사가 가져가요. 그렇죠. 근데 크라우드원은 틀려요. 크라우드원은 자 똑같이 이렇게 수익을 발생됐습니다. 회사가 20%만 가져가는데 20%만 우리에게 80%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틀린 점이에요. 그래서 플랫폼이긴 플랫폼인데 어떤 플랫폼요? 공유 경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크라우드원은. 자 공유 경제 플랫폼이 뭐예요? 공유한다. 뭘? 경제, 돈 버는 걸 우리랑. 크라우드원은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시스템. 저희들이 뭐예요? 저희들은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시스템을 제공해서 20%를 받아가는 거고 우리는 사람을 모집해서 80%를 우리가 나눠 가지는 겁니다. 자, 80%를 어떻게? 내가 모집한 만큼 내가 100명 모집해서 100명만큼만 1000명이면 1000명만큼 100만 명이면 100만 명만큼 유저 플랫폼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80%를 주는데 그 중에 40%를 우리에게 월급을 좀 주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1일 날 이 회사가 출범을 했는데 대단히 놀라운 성과를 지금 이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8월 15일 정도 됐으니까 한 2년, 정확히 2년 됐죠. 2년 만에 3,300만 명의 유저가 확보됐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페이스북이 100만 명을 모집하는데 2년 걸렸어요. 100만 명을 2년. 3,300만 명을 2년. 엄청난 차이죠. 페이스북 또한도 100만 명이 2년 걸렸어요.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버는 줄 아는데 23억 명을 모집하는데 16년 걸렸습니다. 23억 명을 16년 걸렸다 생각하시면 자 2년 만에 3,300만 명이요. 저희들 5년 아니면 페이스북을 능가해버려요. 이런 수치로 하면 맞지 않습니까? 그들은 100만 명을 모집하는데 2년 걸려서 지금 결국은 전세계 5위권의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는데 저희들은요 2년 만에 3,300명 모았고요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로 나간다면 5년이면 떴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초기에는 코로나 발생 전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설명도 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어마어마한 열풍이 지금 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게 좋니 어쩌니 저쩌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 크라우드원은 좀 틀린 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뭐 여기 어때? 모텔, 뭐 배달의 민족, 배달하는 거, 뭐 다 각각의 하나하나의 어떤 종목이라면 종합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크라우드원. 이 안에는 여행도 들어와 있고요, 에픽 로또도 들어와 있고, 게임도 들어와 있고, 카지노도 들어와 있고, 수많은 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플래닛 IX 요즘 가장 핫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지금 좋은 아이템들이 있지만 오늘은 플래닛 IX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플래닛 IX를 이해하시려면 메타버스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엄마 나야지 나 보고 싶어. 엄마 나야지 너무. 이 어머니는 딸을 잃었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서 MBC 휴먼 다큐에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상의 딸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을 보기 위해서는 이 VR 안경을 써야 됩니다. 허공이에요, 사실은. 허공이죠.
허공 속에서 막 이래. 근데 이분의 지금 감정을 보세요. 거짓인지 진짜잖아요. 가상의 인물을 두고 진짜의 마음으로 내가 울고 정말로 똑같이 내 자식을 갖다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를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가상과 현실의 결합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다른 가상이잖아요. 어머니는 현실이 아니니까. 여기서도 부인이 암으로 죽었어요. 이 부인을 너무 보고 싶어서 MBC 휴먼다큐에 신청해서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자, 가상과 현실의 결합인데 똑같아요. 그분들의 감정은.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자, 요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신기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요즘 TV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전부 다 뭔 드라마나 영화가 전부 다 귀신 얘기 아니면 뭐 차원 얘기, 막 이차원 갔다가 막 조선시대 갔다가 다시 현실로 왔다가. 그렇죠.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쪽으로 자꾸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실의 돈도 보세요. 가장 핫한 돈이 뭡니까? 가상화폐. 보이지도 않는 돈에 우리는 열광하고 있고 그걸 현실화시켜서 지금 부를 또 창출하고 있어요. 또 저희들은 뭘 합니까? 가상 부동산을 또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땅, 실제 주지도 않는 땅에 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쪽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런 기운이 흐르고 있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이걸 잘 잡으시면 엄청난 그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메타버스 관련주가 2030년까지 1700조 시장이다. 그랬더니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메타버스 관련주만 찾고 있어. 코로나 시기에 다른 주식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불안한데 메타버스 관련주는 무조건 상승한대. 네. 자, 근데 저희들은 어디에 주목하셔야 되냐? Z세대는 유튜브, 인스타 넘어 메타버스에서 논답니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유튜브 초창기에 나왔을 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아까 보람이 아빠는 거기다 띄워놨더니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욕쟁이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떤 사업이 시작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야 저거 정말 아깝네. 저때 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앞으로 시대는 뭐예요? 유튜브 아니답니다. 인스타 아니래요. 메타버스로 가고 있답니다. 그걸 보여드릴까요? 많은 자료에서 얘기하고. 메타버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세요. 이 가상 공간에 꾸며진 YTN 노스에 나온 겁니다. 아바타를 꾸미고 재미를 추구하는 걸 넘어서 비대면 시대에 맞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염혜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원격 근무 중인 직원이 메타버스 세계에 접속합니다. 30층짜리 회사 건물이 나타나고 나의 아바타가 실제와 똑같이 1층 로비를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컴퓨터 카메라를 통해 찍히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회의를 진행하는데도 무리가 없습니다. 블랙핑크와 스테이시 등 아이돌 그룹들은 아바타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팬들과 소통을 합니다. 프로야구 KT 위즈의 주장 황지균 선수도 팬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며 한층 더 살가운 팬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 해가지고 제가 되게 어색한, 신기하기도 하고. 기업 마케팅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현대차는 소나타 M9 시승을 시작했는데 차 디자인은 물론 아바타를 태우고 실제 달리는 듯한 기분을 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매장을 가상 세계로 그대로 옮겨놓고 아바타가 입을 옷과 구두를 팔고 있습니다. 나이키 운동화는 500만 켤레 이상 팔렸습니다. 어느덧 옛일 같은 대규모 행사도 메타버스 세계에선 가능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입학식에는 총장과 교수, 신입생 아바타들이 자리했고 기업에서는 대학생 서포터즈 100명을 한자리에 모아 주력 사업과 새로운 기술 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했습니다. 임원 강의와 선배 멘토와의 대화 등 신입사원 교육도 가상세계에서 진행한 기업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접촉, 비대면이 최근에 나온 YTN 가상 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창립 기념일 행사를 가상 공간에서 열기도 하는데요. 일상으로 파고든 메타버스 기술을 홍성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 전 직원이 모인 곳은 강당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가상 공간이 내 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우수사원 포산부터 단체 기념 촬영까지 네, 기념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콘텐츠 제작을 넘어 기업 경영이나 일상생활 등 메타버스 활용 영역은 말 그대로 무궁무진. 지역 특색을 살린 레저 휴양 산업에도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나 상상했던 가상 공간이 어느새 일상 영역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이게 거짓 같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모든 분야가 지금 메타버스 안으로 다 들어가 보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야 이건 남일이야. 우리는 이렇게 안 할 거야.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설명회를 여기서 하지 않아요. 메타버스로 할 겁니다.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100마디 말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저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스마트폰으로 제가 한번 자 오늘 모이세요라고 제가 링크를 띄우면 아마 메타버스 안으로 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간단해요.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저 화면이 표시가 될 겁니다. 자, 보이시죠? 제가 한번 아까 그 했던 그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프렌드라고 SKT에서 이번에 메타버스를 했더라고요. 이곳에서 그 이번에 그 순천향대학교에서 그걸 한 거예요. 제가 한번 저 캐릭터입니다. 킹파워입니다. 자, 여기다가 크라우드 소사센터라고 한번 쳐볼게요. 소사센터. 자, 소사센터라고 썼습니다. 자, 저자. 자, 보시면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모일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도 심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모이겠어요? 자, 이렇게 뜯죠. 지금 여기는 131석을 앉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자 보이시죠? 자리. 웃기죠? 얘기들 장난 같죠? 이렇게 131석을 앉을 수 있는 자리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 한번 볼까요? 자, 강단으로 제가 나올게요. 자, 이렇게 나갔습니다. 앞에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한번 PT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PT를 한번 띄웠습니다. 이제 PT 용량이 좀 커서 잠깐 이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지금 단지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알아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단축방에다가 자 오늘 아침 조회입니다. 집에서 눈뜨고 그냥 비비고 그냥 아바타로 출근하시면 돼. 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돼. 그리고 10시에 우리 세미나 합니다. 10시에도 하고 오후 2시에도 하고 오후 6시에도 하고 어디서 집에서 계시면 돼. 이렇게 안 나오셔도 돼요. 이런 시대로 지금 벌써 왔는데 네. 이렇게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네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걸 활용하는 회사가 아까 처음에 그 YT에서 보셨다시피 직방에서 직원이 280명인가 돼요. 거기는 지금 전부 다 집에서 재택입니다. 재택으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출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바타 갑니다. 그래서 아까 보이셨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내 자리에 앉고 화상으로 서로 보면서 하고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버벅거리네요. 이렇게 있다고 보시고요. 제가 일단 이런 게 지금도 구현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그냥 다음에 한번 저희 시간 날 때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팀들은 앞으로 이제 이걸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이시. 메타버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이 메타버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델타 변이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들어오고 있대요. 림다 변이 치사율이 세상에 10%에서 30%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명 걸리면 1명 내지 3명은 죽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 만나겠습니까? 무서워서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시대에 되면 지금 우리가 모이는 지금은 걸리더라도 좀 치료하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별로 크게 그렇게 못 느껴요. 근데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더 심각해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메타버스 안으로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모입시다 하면 아바타로 오니까 문제가 없어. 모든 정보를 동영상부터 이 PT까지 전부 다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미팅도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멋진 게 나왔습니다. 플래닛 IX라는 게 나왔죠. 플래닛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행성이라는 뜻이고요. IX는 아라비아 숫자로 9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9번째에는 행성인데 가짜 행성이에요. 가짜 행성에는 가짜 땅을 팔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가상부동산을 팔려고 했더니 많은 분들입니다. 사기. 세상에 저걸 누가 사? 2010년 5월 18일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비트코인 처음 나온 게 아니고 2010년 5월 18일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2판을 사먹은 날입니다. 이날. 전 세계 사람들 다 알아요. 이때 가격으로 2원이었습니다. 비트코인 1원으로 출발했는데 피자 1만 개로 사먹은 날 2원이었어요. 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그냥 미친 척하고 만 원어치만 비트코인 사놔도 벌써 이게 빌딩들 저거 제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다 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사기라고 했어요. 어느 부분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딱 10년 만에 8천만 원까지 올랐죠. 지금 또 좀 떨어졌지만 8천까지 올랐어요. 1원짜리가 8천까지 됐다는 얘기입니다. 딱 10년 걸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이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그럼 가상부동산 가능성 충분하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저것도 가상부동산이 이제 나왔는데 분명히 저것도 사기라고 할 거야 라고 난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다음이나 네이버 한번 쳐봤어요. 가상부동산이라고. 실제 한번 쳐보세요. 다음 네이버. 제2의 비트코인 가상부동산 얼스투 가상화폐다 하면 가상부동산이다. 제2의 비트코인 메타버스 얼스투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얘기가 없어요. 희한하죠? 예전에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는 사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상부동산 처음 나왔을 때 이 얼스투라는 회사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오래된 회사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긍정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 만든 회사입니다. 불과 지금 8개월밖에 더 됐냐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는 아직 출시도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베타 서비스를 하고 테스트 기간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지 아직 정식 오픈이 아닙니다. 정식 오픈은 10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지금 합니다. 출시를 합니다. 그때 되면 난리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얼스투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이런 가상부동산에 우리나라의 이 젊은 친구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자, 유튜브에 들어와서 한번 제가 쳐봤습니다. 가상부동산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비트코인 놓쳤나요? 메타버스에 투자하세요. 5만원으로 3천만원을 번 사람. 가상부동산으로 인생 역전. 비트코인 처음 나온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바로 가상부동산이랍니다. 지금 초기. 자, 수익률이 5000%, 비트코인보다 더한 놈이 나타났다. 수많은 이런 유튜브 자료가 나옵니다. 사기라고 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이때가 정말로 기회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게 좋다고 했을 때는 끝입니다. 비트코인 처음 1원일 때 그때 기회잖아요. 그때 다 사기라고 했어요. 이럴 때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 그냥 믿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전부 다 면밀히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자,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가 편집을 짧게 했어요. 어떻게? 요즘 가상부동산 나온 말 부분만. 많이 들어보셨죠? 디지털 공간을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상 세계 안에서 회의도 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심지어 땅 투기도 합니다. 기성세대들에겐 아직 낯설지만 10대 청소년들에겐 이미 현실만큼이나 익숙한 공간이 됐는데요. 메타버스의 세계를 오혜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심지어 땅 투기도 합니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한국인들의 땅 투기는 여기서도 강력합니다. 한국의 땅값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6만 원에 중국인에게 팔린 청와대 땅은 몇 달 사이 1,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맨뉴스 시간입니다. 중국인이 청와대를 샀다. 해운대 땅값이 120배 올랐다. 이효리가 거주한 제주 에어룹 땅을 2만 원에 살 수 있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리지만 이게 다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최근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이 실제 가상부동산의 모습인데요.
이 지구를 그대로 본뜬 가상의 땅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주자인 어스트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지도를 가상 공간에 만들어서 10제곱미터 단위로 타일을 쪼개서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 할까요? 모든 땅값은 처음에는 0.1달러에서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거래가 이뤄지면서 땅값이 오르고 있고 이 많이 팔리는 지역은 기본적인 단가가 상승 중입니다. 대구에서 땅값이 가장 비싸다는 범어동 일대를 한번 살펴보죠. 이 범어 내거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토지들이 이미 거래가 완료가 됐는데요. 현재 한 타일당 가격이 28.7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2,000원쯤입니다. 초기 땅값에 비해 300배 넘게 올랐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타일당 평균 3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경우에 타일당 6만 6천원 정도에, 두바이는 13,0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상 부동산에만 한국 사람들이 73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구매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지금은 땅밖에 없지만 앞으로 건물과 도시가 세워지면서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고 이곳에서 또 다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뉴욕 타임스퀘어처럼 건물 외벽에 광고를 걸어 광고비를 받거나 도로의 통행료를 물게하는 식이죠. 가상부동산에서 최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흥미로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백악관의 경우에 지난해 11월 한 중국인이 500개가 넘는 타일을 사들이면서 선점했는데 지금 가격이 3,500만 원으로 올랐고요. 이 청와대 역시 한 중국인이 사들였는데 현재 1,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부터 가상부동산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 기존 자산 가치가 폭등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이 현실적인 신분 상승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런 자도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이 과열된 가상자산 열풍 속에서 맹목적 투기가 보시다시피 YTN, MBC, KBC 수많은 공영방송에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면 아이고 이 회사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뭐 검증된 거예요. 5만 원짜리가 3천 얼마까지 올랐더라. 사고 팔더라. 자, 이게 지금 얼스2인데요. 국회의사당입니다. 가운데 이 부분만 한국인이 사들였고요. 주변은 미국인이 사들였어요. 얼스2 거예요. 네, 저희들도 아닙니다. 자, 청와대. 청와대 땅을 누가 샀어요? 중국인이 아까 사들였다 그랬잖아요. 저렇게 다 샀어요. 자, 여기 백악관입니다. 제가 6월 5일자로 만든 건데요. 백악관을 중국인이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들인 가격이 얼마냐면 59,000원이에요. 59,000원. 근데 6월 5일자로 얼마까지 올랐어요? 3,400만 원까지. 근데 이 중국인이 안 팔고 있습니다. 아직도. 왜? 자기가 팔고 싶은 가격, 지금 구매 2억입니다. 59,000원 사서 자기는 2억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3,400까지 지금 안 팔고 있어요. 이 정도 지금 시세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 생각해도 야 저거 뭔데 실제 주지도 않는 걸 왜 사?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얘기 아니잖아요. 이미 검증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제가 이 얼스2라는 회사를 보여주느냐, 저희 크라우드원의 어떤 플래닛 IX의 가상부동산은 약간 방법은 조금 틀립니다. 하지만 가치성을 두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 또한 이렇게 가치가 지금 급상승하는데 저희들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얼스2에서 이게 얼스2라는 회사가 미국 회사인데 11월 달에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그들이 사는 것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 나라 거니까. 근데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희 크라우드원의 지금 사업자를 제가 가만히 면밀하게 봐서 지금까지 한 8개월 정도 넘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고요. 어떻게 보면 암담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좋은 기회가 지금 또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사업 크라우드원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천단을 긋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하시는 모든 이 지금 현재 한국의 어떤 연령대를 가만히 봤더니 세상에 평균이 제가 봤을 때는 한 65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거 왜 그러냐면 저거 50입니다 올해.
저보다 어리신 분들 못 봤어요. 돌아다니면서. 저 나이가 그렇게 뭐 어린 나이가 아닌데도 저보다 어리신 분이 없다니까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대부분 저보다 다 위 맞죠. 예. 그렇더라고요. 전국 어디를 다니나.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딱 포진을 해주고 계시고 앞으로 10월달에 이게 오픈되지 않습니까?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친구들이 그냥 들어옵니다. 이 설명회를 듣지 않고도 들어와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얼스2를 알았다는 자체는 얼스2 홍보했습니까? 홍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알고 찾아가서 공부해서 자기들이 지금 땅 사고 있는 거예요. 크라우드원에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받아주시기만 하면 돼. 근데 받아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사나이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으면 금방 흡수를 시키겠죠. 지금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아시겠죠? 지금 이 정도다. 앞으로 들어올 인재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증명이 된 거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20대, 30대, 40대예요. 진짜. 얼스2에. 아시겠죠? 자, 그럼 가치를 매기겠습니다. 얼스2보다도 우리 크라우드원이 왜 가치가 높겠느냐? 자, 현재 얼스2의 회원수가 35만 명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35만 명끼리 주거니 받거니 사고 팔고 해서 가치를 5만 9천 원짜리를 3,400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맞잖아요. 35만 명 이외의 사람들은 인정 안 합니다. 저 사기야 하고 있어요. 사기야. 35만 명이 인정해서 3,500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어요. 35만 명이 3,500만 원까지 올려놨는데 350만 명이 인정하면 3,500만 명이 인정하면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거 대박이죠 합니다. 전부 다. 바로 그게 크라우드원입니다. 크라우드원의 현재 회원수가 3,300만 명이에요. 자, 그들은 초창기에 하신 분들 전부 다 땅 다 줬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2만 픽셀씩 말이고 저희가 블랙이 되더라도 전부 다 줬어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날 땅 사는 게 바로 그분들이 이제 사는 거예요. 이번에 금요일날 또 땅 그 9시에 또 사는 거 아시죠? 그때 그 팩이 5유로짜리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했더니 50유로짜리 50유로짜리만 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화를 내. 짜투리만 했던 뭐. 야, 나 프로 갔더니 그때 준 걸 갖고 바꿔놨는데 50유로가 안 돼서 난 살지는 못해. 화가 나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회사가 이번에 금요일날 그걸 하는 거예요. 기존에 산 사람은 못 사요. 5유로짜리 팩이 이번에 이제 금요일날 5만 개를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짜투리 갖고 한번 땅을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3,300만 명. 35만 명 갖고 3,500만 원 가지고 올렸는데 3,300만 명. 이 인원 가지고만 하더라도 지금 어마어마한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아직 오픈 안 했습니다. 우리끼리만 지금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했더니 왜 회사가 아직 전산이 이 모양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아직 전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게임 회사들 많죠. 그 게임 회사들이 개발을 해서 나오면 베타 기간은 무조건 2달은 거칩니다. 왜? 실수 없이 만들었지만 실제 돌려보지는 않았잖아요. 돌려봤을 때 버그가 발생하고 문제점이 다 발생해요. 어때요? 그때 잠깐 멈춥니다. 베타 서비스 기간이니까 다 알아요. 아, 테스트 기간이구나. 그거 끝나고 다시 정식 버전을 다시 출시를 하는 것이 원래 전산이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프리넷 IX가 오픈을 다 했지만 아직 테스트 해본 적은 없잖아요. 실제로 돌려보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보면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걸 수정하고 오픈했을 때는 그게 이제 명확하게 돼야 되잖아요. 돈이 오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로 실수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저희 그 크라우드원 회원들에게 테스트를 지금 하는 건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혜택을 지금 많이 주는 거예요. 자, 대신에 이해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우리가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데 혹시 버그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대신에 우리 이제 베타 기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큰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코인 에어드랍을 해주는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막 일반적인 우리가 물류만 하다 보니까 물건 정해졌잖아요. 물건 가져가서 돈 좀 끝. 근데 전사는 틀려요. 우리가 무형의 제품을 처음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이 비트코인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1원이었어요. 1원.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게 어느 순간 지나니까 가치가 서서히 오르니까 어때요? 이더리움도 나오고
리플도 나오고 지금은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깥에 많은 회사들 다니면 다 이 알트코인 회사에서 설명회를 합니다. 자, J코인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속도 빠르고 지금 가맹점 다 돼 있습니다. 같이 지금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50원인데 앞으로 1년 뒤면 이게 10만원 갑니다. 하세요 했더니 막 싸들려. 곧 우리 상장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해봤잖아요. 겪어보셨잖아요.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지금 한 3천여 개의 지금 알트코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가치가 안 오를까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은 비트코인이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코인은 쓰기 위해서 화폐로 사용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제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중짜이면 먹었어요. 비트코인을 결제합니다. 결제하는 게 1시간 넘게 걸린다.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게 현재 비트코인이에요. 1세대 코인으로서 가장 가치가 없습니다. 사용도 못해. 그런데 가치는 가장 높아. 웃기죠. 진짜 좋은 코인은 이 알트코인들이에요. 요즘 나온 것들 정말 좋습니다. 빠르고 결제 시스템되고 제휴도 돼 있고 중요한 것은 다 돼 있는데 플랫폼이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술 좋으면 뭐 해요? 사람들이 써줘야지. 그게 안 돼 있어서 가치가 안 오르는 겁니다. 사람이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고 해도 우리끼리 인정하면 이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가상화폐처럼, 가상부동산처럼 이게 진짜가 아닌데 우리가 인정하니까 가치 오르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3,300만 명 월스 지금 투구라는 회사보다도 100배가 더 많아요. 벌써 답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팩트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지금 베타 서비스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더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야, 이거 대박이다라고. 이게 지금 못 사니까 이 시절 이게 사기꾼이야 뭐 되냐 안 되니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베타팩 75,000개를 처음 팔았어요. 얼마에? 50유로에. 자, 50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유로화 기준 1,350원을 했을 때 한 65,000 정도 됩니다. 이게 75,000개를 계산했을 때 한 50억 정도 돼요. 50억. 50억을 1시간 30분 만에 처음에 했는데 매진이 돼버리더라고. 첫날. 자, 두 번째 7월 21일 날 또 했어요. 야, 30분 만에 매진돼버려. 75,000개가. 그랬더니 이제 회사도 놀라고 우리도 놀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목요일 날 한 번 더 했어요. 75,000개. 그런데 이때 또 매진돼버렸어요. 또 뒤에 8월 2일 날 또 했습니다. 75,000개를. 3분 만에 매진돼버렸어. 3분 만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게 좋으니 나쁘니 백날 얘기할 의미가 없어요. 왜? 이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고 여기에 지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8월 9일 날 15만 개 했습니다. 이제 매진 또 16일 엊그저께 한 번 했죠. 또 30분 만에 매진됐어요. 30분 만에. 자, 그 하는 과정에서도 이 회사에서는 자꾸 방법을 바꿉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테스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예전에 처음에 했을 때는 안 들어가져서 날리고 지금은 들어가졌는데 이제 뭐가 이제는 뭐 카운터가 돌아가고 이게 뭐냐면 계속 여기서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성격이 크다 보니까 막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자체 비전이에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정말 비전이구나. 이 정도로 빨리 판매된다는 15만 개라는 수치는 돈이 100억이에요. 100억. 30분 만에 100억을 해서는 매출을 끌어당긴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요? 거기에서 수익금 50%는 저희 몫이에요. 저희 몫. 플래닛 IX도 제휴사입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 50%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 중에 40%가 또 우리 월급이에요. 기분 좋게 또 우리는 지금 바라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금요일 날 그 짜투리로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6, 7, 8 이제 3번 나왔어요. 이 드립존이라고 합니다. 드롭존. 지구를 8개로 쪼개놨어요. 한 개 드롭존당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타 계약. 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제 모든 이제 지금 그거고요. 지금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크라우드온의 본질은 유저모집입니다. 왜 제가 이제 그 가상부동산 플래닛 IX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냐면 좋은 무기가 있어야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어떤 뭐가 있어야지 그분들에게 이렇게 유저를 모집하더라도
그분들이 금방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래닛 IX를 하는 것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가제가 다 틀립니다. 아이고 난 사람 모시고 오는 거 못해. 안 해도 돼요. 자, 이 플래닛 IX의 가치를 안다면 그게 그냥 투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 사셔갖고 17만 원짜리 내가 블랙 한번 해서 땅만 사도 됩니다. 끝. 뭐 기다리다가 그냥 파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크라우드는 유저를 모집해서 돈을 번다. 그럼 유저 모집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억지로 강제로 막 시킬 필요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부분들 이해를 시키면 됩니다. 자, 크라우드1이라는 회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랫폼 회사고요. 이 회사는 투자를 하는 회사도 아닙니다. 뭔가를 개발하는 회사도 아니에요. 유저만 모집합니다. 또 나머지는 다 제휴사를 갖다 제휴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크라우드1은 지팡공제조합에 등록된 합법적인 회사입니다. 합법적인 회사예요. 2016년도에 설립됐고요. 2019년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걸 반증하는 것은 저 말 듣지 마세요. 비즈니스 포럼에서 검증을 해보세요. 지금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다 열려 있습니다. 비즈니스 포럼에서 검증을 해보시면 아는데 이 비즈니스 포럼 안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허가증이 없으면 등재가 안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합법적인 회사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에 이름이 들어있다? 일단 합법이구나 인정하시면 됩니다. 자, 크라우드1 여기 보이시죠? 제가 8월 15일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다시 8월 3등입니다. 3위. 모멘텀 순위입니다. 활성도 순위를 나타내는데 3위를 하고 있어요. 아메이가 몇이냐? 32, 누스킨 40이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고용 크라우드1 이제 시작했는데 3위. 대단하죠? 자, 두 번째로 수당 지급률을 한번 볼까요? 뭐니 하더라도 돈 많이 주는 게 좋잖아요. 크라우드1 75% 준대요. 자, 아메이 29%, 누스킨 40%. 현재 저희가 그거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조사해 놓은 겁니다. 이 수치. 자, 성장률 보실까요? 733%, 1% 플러스 7%. 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크라우드1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기업이 좋니 나쁘니 막 하지 않습니까? 기업을 우리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정말 조사기관이에요. 자, 아메이가 A뿔입니다. 누스캔도 A뿔이에요. 근데 크라우드는 뭘까요?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A 플러스입니다. 훨씬 더 좋다는 거 아시겠죠? 뭐 이렇게도 인정하는데 이게 나쁘다면 이들은 더 나쁜 거예요. 아메이나 누스캔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신용도도 좋고 성장률도 이만큼 빠르고 내가 못하는 거지 다른 데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을 아시고요. 지금 한국의 이상도 소요소에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성공자 대연에도 지금 이렇게 한국의 리더들이 쏙쏙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다시피 전 세계 집판 회사 중에서도 지금 압도적으로 크라우드1이 1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맨날 떠들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이게 흐름이라는 거죠. 이 흐름에 잘 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진입하는 방법은 뭐냐? 자, 처음에 화이트, 블랙, 골드, 티타늄 프로가 있습니다. 자, 화이트 17만원. 자, 초기 사업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7만원 했더니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다 보니까 블랙을 줍니다. 한 50만원 상당의 가치가 부여되어 있어요. 이 안에는 게임, 이게 마인드, 라이프 트렌드,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제품을 받으면 뭔가 받은 것 같고 여기서도 뭔가를 주는데 받은 거 아닌 것 같아. 뭐 당한 기분을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무형의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 법상으로 불법이다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생소하다 보니까 이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 가치를 다 부여해 줬거든요. 게임 1년 동안 무료로 우리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난 게임 하기 싫은데 난 지금도 안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사업을 할 게임을 안 했더라도 이 가치는 이 정도도 하는 거죠. 라이프 트렌드에 대한 가치도 주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평생 한 번만 성공하면 끝. 자, 화이트를 하든지 블랙을 하든지 그거는 자기 마음입니다. 네, 자기 맞춰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 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17만원 그리고 골드, 티타늄 프로 있는데 이것은 일단 제외. 왜? 저희가 지금까지 한 8개월 넘게 해보다 보니까 17만원 주고 일단 등록하면 블랙까지 갑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티타늄 프로 600만원이나 줘야 돼요. 이게 보니까 할 이유가 없더라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프로모션을 하는데 그때 했더니 한 150만원, 160만원이면 충분히 가더라고요. 아, 그때 하세요라고 합니다. 어차피 이게 사업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가야 돼요. 이게 어떤 차이냐? 내가 영업적으로 하느냐, 대리점으로 하느냐, 지점으로 하느냐, 총판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뭐예요? 마진의 차이 아닙니까? 우리 제휴사를 이용했을 때 그 차이점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선택이고 판단해서 가시는 겁니다. 마케팅입니다. 간단해요. 너무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바이너리 두 줄이거든요. 1대1도 주고 1대2도 주고 1대3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이너리 두 줄에서 우리가 많은 유통을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대실적을 꼭 안 줘. 회사는.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회사 바이너리야 그러면 그분들은 소실적 얼마짜리인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소실적이 몇 프로인데 이게 통상적인 대화명입니다. 자, 이 회사는 대실적도 주고 소실적도 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소실적에서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00만 원의 3배수 300만 원까지 토탈 40%를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라우드원을 지금 한국에서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상상도 못해. 저희가 이 수당 내역을 이게 다른 분들에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게 보여주면 뭐라고 하냐면 뻔든 줄 알아요. 말은 저렇게 17만 원, 뭐 100얼마 얘기해놓고 막 몇천만 원씩 드리는 뻔들 너무 많이 보니까. 아마 우리 저기 지금 최강석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히 추산해 보더라도 한 70억은 넘지 않겠나라고 추산합니다.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 왜? 프리던트 3까지 가는 크라우드 1 보너스, 2 보너스만 얼마가 돼야지 가냐면 한 38억 정도를 벌어야지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 뭐에 매칭 보너스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이미 답이 나오는 어떤 수치입니다. 1대1, 1대2, 1대3까지도 다 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마감이에요. 매일같이 줍니다. 매일같이 딱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 또 국내, 한국에 너무 잘 맞지 않습니까? 우리 빨리빨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돈 들어오다 보니까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음날에도 많이 매출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이 내 사나 내가 추천한 사람이 500만 원이 아니고요. 전체 이쪽 소실적인 전체 매출액이 한 500 나왔다. 하다 보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한 10만 원 나올 수도 있고요. 500이 나왔다. 그러면 대실 쪽에 얼마요? 3배수. 500의 3배수 1,500만 원. 토탈 2천만 원에 대한 10%가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매일같이 이렇게 1대1, 1대2, 1대3의 이렇게 크라우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실적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모든 많은 회사에서는 프레시 아웃 시킵니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폐단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게 너무 아까워서 아유 아깝다. 배팅 쳐요. 맞춰 먹으려고. 자, 물건이야 다음에 팔면 되지. 자금마이가 잔뜩 쌓인 물건이. 이러니 뭐가 되냐고요. 자, 저희들은 그걸 일이 없습니다.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맞춰 먹을 수 있어요. 딱 6개월간 누적을 해줍니다. 6개월간. 자, 두 번째. 매칭 보너스가 있습니다. 매칭. 저를 소개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저를 소개하신 분이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을 했어요. 근데 좌측에 한 명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했긴 했는데 저는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로 인해서 1대 수입, 2대 수입, 3대, 4대, 5대 수입, 이 수입의 10%를 다 가져갑니다. 저를 소개하신 분이.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다 가져갔어요. 자, 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그랬더니 대전에 있는 그 어떤 사장님이 전화 왔어요. 저한테. 사장님 주소 좀 불러달래. 그래서 주소를 불러줘 보내줬더니 갑자기 뭐 건강보조식품을 저한테 한 30만 원 가까이 보내준 거예요. 그러고 왜 저걸 저한테 보내줬냐 했더니 미안해서 보냈대. 왜? 저 때문에 매칭 수당으로 한 1,000만 원 넘게 버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업을 안 해. 이게 저를 소개하신 분의 위에 스폰서. 이 사업을 안 해요. 안 하는데 매칭 수당으로 그렇게 올라가니까 도저히 미안해서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대. 이걸 받으면서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건지 화가 나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약간 이제 이것을 조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잘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로 인해서 만약 여기가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뒤쪽이 17만 한 명 딸랑했어요. 근데 저 한 명 했어요. 근데 저희가 자롱으로서 이 5대까지 수입을 다 받아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매칭 수입을. 저의 수입의 10% 이제 주급으로 받아갑니다. 제가 한 주에 250만 원을 번다고 가져갈게요. 월 1,0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고 한 주에 250만 원이면 25만 원을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25만 원. 그리고 2대째도 내가 5명을 소개했어요. 이 5명은 월 500씩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한 주에 125만 원이에요. 125만 원의 10% 12만 5천 원을
5명이 다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3만 원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딱딱 올라가다 보니까 5대째 다 받아 모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2,464만 원을 받게 돼 있어요. 5명씩만 추천해하고 이렇게 5대까지만 해도 자, 한 명만 해도 이게 지금까지 했던 건데 그래서 저한테 돈을 갖다가 그렇게 건강보험식품도 보내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놨느냐? 자, 크라우드 1 보너스, 크라우드 보너스 1대 3으로 이 매칭 수당을 받게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만약에 이 앞전까지만 해도 이걸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다 받아갔거든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쪽 좌측에가 나온 금액 대비 3배수까지 받아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크라우드 보너스를 100만 원 받았어요. 이분이 100만 원 이번 주에 받았어요. 그러면 매칭 수당은 얼마 받아가요? 300만 원 3배수까지. 이제 이해하셨죠? 크라우드 보너스를 예를 들어서 한 주에 500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주, 하루가 아니고 한 주 동안 다 모았더니 500이에요. 그러면 매칭 보너스는 얼마예요? 총 500만 원을 받아갑니다. 2,464만 원이 지금 여기 크라우드 보너스 한 주에 지금 맞춰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크라우드 보너스를 만약 900만 원을 받았다 했을 때는 오버되잖아요. 3배수면 2,700인데 2,700 안 되잖아요. 그러면 2,464만 원을 이제 이걸 다 받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수당을 받는 게 합리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정말 저하고 이제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매칭 수입입니다. 이 주 단위로 지금 해놨어요.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바이너라는 게 오른쪽 한 명, 왼쪽 한 명, 2명이에요. 2명. 이 2명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사업하는 방법 너무 쉽다. 제일 못하는 사람 10명, 20명, 30명, 40명 막 데려온 사람 제일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잘하는 사람 한 명을 데려와서 그분한테 모든 것을 딱 그분 나올 때까지 계속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 그분이 하고자 하면 그거 잘하는 게 왜? 바이들이 두 줄에 2명이면 끝났는데 왜 10명, 20명을 데리고 와요? 한 명 모시고 왔어요. 그분이 정말로 하신다고 하면 잡고 같이 또 풀어나가요. 자, 명단 작성하시고 또 미팅 하시고 그래서 그분 밑에서 2명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 그분이 안 한다면 이제 다른 분을 내가 찾더라도 왜 이분을 다 어떻게 하시냐? 모시고 와. 듣게끔 해. 아우 너무 좋네. 가입해. 그럼 땡. 자, 알아서 해. 얘는 뭘 해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능력이 있어. 능력이 어떤 게 능력이냐? 모시고 와서 앉혀놓는 능력 다 계시. 누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다 하는데. 모시고 와서 앉혀놓는 게 그 전부예요. 이 능력.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방법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10명, 20명, 50명, 100명.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운세치기 하고 있어. 그 중에서 우리 같은 사람 하나 탁 나오면 야 됐어 성공이야.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이게?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리더를 양성한다라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리더 뭐예요? 그때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리더가 돼요? 자연스럽게 강제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한 명, 2명, 2명이면 돼요. 더 이상 많이 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안 뛰었을 때 또 한 명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 잡고 또 명단 작성하고 또 그분 뒤에 미팅을 하시고 나올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럼 많이 나왔어. 한 명이 나왔어. 이분을 제외시키면 됩니다. 저는 누구를 하고 끼면 돼요? 저 밑에 사람하고. 저는 항상 일하는 방식은 제일 밑에입니다. 중간 냅둬요 이제. 그때는 내비로도 돼. 제일 밑에만 크면 왜 죽어? 죽는 사람이 바보지. 그렇죠.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한번 추진하시면 됩니다. 자, 손실 보너스라고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4명을 14일 안에 4명을 했을 때 이 화이트 패키지를 드립니다. 이게 1092p인데 이게 17만 원이에요.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하시면 저희 바로 등록할 때 이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17만 원 들어온다는 게 17만 원 갖고 시작해서 14일 안에 4명 17만 원이 다시 들어오는 기가 막힌 시스템입니다. 자, 월급이 있습니다. 이게 크라우드 보너스에 이제 합리적으로 딱 정해놨어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 이것도 정말 잘 해놨어요. 왜? 우리 아까 바이너리 플랜에서 보시면 많이 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이 줬을 때는 가부가 걱정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가부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 이 줄기로 다 맞춰먹잖아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 그럼 가부가 무조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어때요? 좀 지나면 마케팅 수정합니다. 또 수정했어요. 이렇게 하고 가부가 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이해하고 또 해. 또 지나면 또 마케팅 또 수정한대. 계속 수시로 마케팅을 바꿉니다.
저희 크라우드원에서는 마케팅 바꿀 일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가바를 막느냐? 바로 이런 부분들이 디렉터 1, 2, 3, 프리전트 1까지는 월 1억입니다. 약 월 1억 정도. 월 1억 이상 못 벌어가요, 한마디로.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른 데 어떤 설명회를 가면 그분들이 저는 열심히 해서 월 10억을 법니다. 밑에 사람만 박수를 치고 열광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분의 역할을 분명히 한 게 맞아요. 하지만 10억 정도 벌어가는 것은 좀 다하다라고 저희도 봅니다. 월 1억만 받고 1억이면 충분하잖아요. 나머지 9억을 이 파트너들이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면 이게 더 현명한 거다는 거죠. 왜? 그 10억이라는 돈은 이 파트너들의 땀방울이에요. 이걸 내가 다 가져가면 이분들은 박수는 치지만 뒤돌아서 갈 때는 얼마나 또 외롭고 허전하고.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월 1억 끝. 자, 그 뒤에 프리전트 2, 3, 3천만 원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 정도.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았던 게 제가 그때 줌 미팅 할 때 우리 박은태 우리 프리전트 그 대표님이 아마 얘기한 게 아주 그때 좀 찔끔했어요. 나도 1억인데 내 밑에 파트너도 1억이에요. 그 2대 때도 2억이고 3대도 1억이고 4대도 1억이 돼요. 거기에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벌었던 그런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나이가 1억이면 바로 2대 3대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근데 이 회사는 다 공동적으로 같이 이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가바 걸립니다. 그 가바를 어떻게 또 만들었느냐. 회사가 어차피 전산 시스템이다 보니까 오버가 돼요. 75%, 80% 오버가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차감이 되더라고요. 오늘 내가 받을 수당이 100만 원인데 거기서 한 97만 원이 나온다든가 한 3만 원 정도가 차감이 돼서 나온다든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사 오버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회사 딱 하면 절대 마케팅 바꿀 일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 크라우드원의 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월급. 이 월급은 우리 사장님의 매출로서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바깥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을 또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매출로서 이 돈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거는 회사의 순수익금이에요. 아까 제가 초도에 얘기했죠. 회사의 순수익금, 한마디로 카카오톡을 예를 들어보면 4천억이라는 순수익금을 벌어들였어. 지금까지는 카카오톡 회사가 가져가고 그 주주들이 가져갔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 회사는 4천억이 들어와서 20%만 가져갔는데 1,000억만 가져가고 3천억을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3천억 중에서 나머지 1,500억을 우리한테 월급 준다는 얘기입니다. 순수익금.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순수익금. 그래서 이번 달에도 제가 나왔어요. 월급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좀 틀립니다. 보통 저번에는 한 80 얼마, 100만 원, 요번에 70만 원 이게 조금씩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대박이에요. 저는 디렉터 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프리전트 못 갔습니다. 아직도. 열심히 저는 노래를 하는 거고요. 네. 현재 저는 디렉터 원이고요. 현재 제가 엊그저께 15일날 이렇게 월급이 들어왔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저도 지금까지 수입을 봤더니 한 1억 4천 정도는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게 보니까. 왜? 이게 답이 나왔어요. 제가 디렉터 원 하려면 얼마 필요해요? 크라우드 수당으로 6,800을 벌어야 됩니다. 6,800 쓰셨죠? 프리전트 3 가려면 3억 3,800입니다. 크라우드 수당이. 거기다가 매칭 수당이 빠진 거예요. 매칭 보너스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매칭 보너스가 큽니다. 왜? 저는 또 소개를 많이 했고 그분들이 많이 움직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4천 정도 되더라고요. 이 돈으로. 네. 근데 이게 70만 원씩 제가 이번에 70만 원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한 10배수로 뛴다고 합니다. 조나스 회장님께서 그러셨는데 저는 10배도 안 바랍니다. 5배만 나와도 한 달에 400씩만 나와도 이렇게 다니기도 싫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뭐 많은 욕심도 없습니다. 왜?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몽창 나오고 끝나는 거 항상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안해. 하지만 고정적으로 연금이 평생 나올 수 있다면 이게 진짜 대박이죠. 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끝났죠. 자, 이 쇳덩이를 이분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어릴 나이 때부터 한 20년간 들었다 놨다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금메달 땄어요. 국가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자, 금메달 매달 100만 원씩 평생 준답니다. 100만 원을 평생 받는데 20년 동안 이 쇳덩이를 들었다 놨다 해야 돼. 쇳덩이 들었다 놨다 20년 동안 하려니까 크라우드원 3개월 딱 사업해가고 100만 원씩 연금 받으려면
어떤 게 더 빠르겠어요? 그렇죠. 그라도 내야죠. 여기서 2등에도 잘한 건데 2등에 맞아 75만 원. 동메달 따는 거 52만 얼마 줬어.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금메달 딴 그 누구더라? 유도 선수인가? 중국에서 한 명 죽었잖아요. 외로의 고독사로 아파트에서. 그래 그 심층 취재했더니 이 100만 원 갖고 산 거예요. 그냥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그게 그때 나오면서 이제 이게 부각이 됐거든요. 야, 금메달 따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은 더 대단한 걸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한 번에 1억 얼마 나오고 20억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달마다 고정적으로 이게 나올 수 있는 걱정 없잖아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자, 이번에 직급을, 그렇다면 직급을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 직급은 빨리 가도 돼요. 다른 회사의 직급은 배팅 쳐야 돼요. 문제 많습니다. 그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또 돈을 투자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닙니다. 저희 월급을 저희가 받는 그 수당을 계속 더하기 해서 받는 직급이에요. 배팅으로 갈 수 있는 직급도 아닙니다. 직급을 빨리 가시는 방법, 이번에 회사에서 기가 막힌 걸 나왔어요.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승급 프로모션, 한마디로 티타늄 프로 빌더라는 게 나왔는데 40% 승급 점수를 가산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제가 디렉터예요. 일단 디렉터까지는 가셔야 돼. 디렉터를 가놓으면 그래도 한 70만 100만 원, 몇백만 원까지는 평생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50만 BP를 해야지 디렉터를 갑니다. 거기는 그거 써져 우리 그거대로 50만 BP인데 티타늄 프로 빌더를 하시면 40% 점수 가산되다 보니까 30만 BP면 간단 얘기입니다. 훨씬 빠르잖아요. 빨리 가서 저희들은 직급을 한번 가면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안 떨어져요. 그럼 직급 유지가 있느냐? 직급 유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받는 겁니다. 내가 일 안 해도 그냥 주는 거예요, 회사를. 웃기죠? 이런 회사는 어디 있어요? 바로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자, 그 외에도 빌더가 되시면 이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게임, 마인드, 라이프 트렌드 뭐 졸졸 많이 있는데 아까 승급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건데, 자, 이 라이프 트렌드에서도 호텔 크레딧 여행 혜택이라고 있어요. 호텔 크레딧이 뭐예요? 하다못해 500달러를 내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500달러 돈이 얼마입니까? 한 60만 원 가까이 되죠. 현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솔직히 말해서 티타늄 프로만 돼서 뭐 빌더를 가시면 138만 원이면 되거든요. 138만 원 갔어. 여기에서 500달러 일단 보장돼. 60만 원 또 빼면 되죠. 그 외에도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혜택들이 있는데 그런 혜택 받고 직급도 빨리 가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좌우로 계정 3개씩을 이렇게 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갸우뚱했습니다. 솔직히 이 회사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하는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 마케팅에서의 어떤 룰을 회사가 깨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회사가 모험을 하는구나. 한번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 왜? 저도 느끼겠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알 수가 있고 지금 한국의 추세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초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80%는 지금 다 스톱돼 있다. 80%는 연령대도 높고. 근데 이걸 갖다가 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발돋움하고 싶은데 근다고 색반 자를 수는 없잖아요. 싹 뒤집어서 딱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건데,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한번 모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줘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저희들이 지금 한번 가슴에 딱 손을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코드 하나만 있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집 사람 것도 있고 애기 것도 있고 많아. 그런 자리들은 대략 누적 다 돼 있어요. 이 자리 들어가는데 누적 안 해줍니다. 누적 안 돼요, 이거는. 이게 사람들이 여 자리면 누구 열면 좋아. 이 자리 줄 바에는 내 밑에 그냥 코드 남아있는 거 그거 줘. 아마 요즘도 여기 많이 우리 미팅 가시면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자, 우리 팀에 와. 저 얘기, 나 옛날 자리 하나 있는 게 있어. 이쪽 줄게. 대부분이 다 그래. 그래서 그건 이제 융통성이라고 하죠. 그런 융통성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그런 융통성을 부린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보다도 이 자리들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누적된 게 없잖아요. 이게 누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걸 했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회사도 뭔가 회사 모든 게 갖춰졌어요. 이제는 이제 뭐딱 터뜨리고 싶은데 지금 그런 어떤 동력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선수들을 진짜 제대로 한번 만들려고 하는 어떤 발상이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일단은
합법도 법이다고 이 또한 우리가 100%는 다 저도 50대 50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싹 그렇게 이런 구조는 별로 내지는 않아. 하지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뭐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랬을 때 저희가 초기 시작하신 분들은 화이트에서 빌드로 가시면 17만 플러스 275, 292만 원 정도 들어가고 블랙이신 분들은 275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티타늄 프로는 138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제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로 크라우드원에 한번 승부를 던져보고 싶다. 정말로 나는 한번 해볼래.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티탄 빌더를. 왜? 승부 던진다며요. 우리가 사업도 그런 게 있어요. 영업점이 있고 아까도 대리점이 있고 지점이 있고 총판이 있듯이 내가 총판으로 다른 데 같이 뭐 몇천만 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따질까 하고 한번 승부를 던지는 거예요. 안 할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손해입니다. 17만 원도 아까워요. 정말로 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실 분. 자,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것은 뒤에 생각하시고 일단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돈도 많이 들어가면 더 열심히 해. 더 17만 원이냐면 에이 때리치야지. 사람이 그런 마음 생겨요. 네, 그래서 한번 거의 과감하게 도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이 회사는 정확해요. 정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총판의 관념으로, 지점의 관념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걸 바라봐야지. 회사가 뭐 이렇게 되니 저렇게 되니.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는 열심히 오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한 단계 이렇게 큰 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잘 나갔었는데 파도가 한번 싹 치니까 어떻게 돼요? 싹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사상누각이라고 하죠. 오래전 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될까요? 수많은 회사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이 자리에 있느냐? 저도 유통을 한 2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리에 또 있잖아요. 또 다른 회사에서. 왜? 열심히 쌓았고 항상 이렇게 탑을 쌓았어요. 항상 만들었어요. 수만 명을 만들었는데 다 무너져. 이유가 뭘까? 내가 잘못인가? 회사가 잘못인가? 무슨 이유지? 바로 이게 문제더라고요. 직급 배팅, 강제 오토시. 단순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문제였더라고요. 자, 직급 간다고 지금까지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죠. 각 회사들은 이거 강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려고 직급합니다. 그냥 막 카드 막 긁어대고 막 해라, 막 직급 가라. 그리고 오토시. 내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이거 단 하나라도 샀어야지 이게 자발적인 것이지. 강제로 내가 수당 받기 위해서 막 사드리고 직급 뭘 받기 위해서 뭐 산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은 뭐냐면 자발적인 재구매입니다. 자발적인 소비. 자, 이 부분은 이 카카오톡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카카오톡 우리 무료로 깔았어요. 카카오톡에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너희들 게임해라, 은행 써라, 대리운전 써라, 택시 써라 한 번도 행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 나와요? 순수익금 4천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4천억이 카카오톡 회사로 들어가고 이 돈으로 이번에 김범수 회장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 1위로 등극했어요. 자발적인 소비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지금 쓰고 있고. 이게 진정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고요.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크라우드원 공유 경제 플랫폼이 진정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라고 저는 분명히 보는 거고요. 수많은 제휴사들이 지금 계속 들어옵니다. 이 제휴사 강제로 사라 마라. 우리 땅 산다고 우리 수당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냥 가치를 알아보고 판단해서 사는 거지. 뭐 돈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제휴사는 앞으로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정말로 가치가 있다 싶으면 사는 거고요. 게임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로또고 뭐고 다 자발적으로 사용해서 이 수익금의 20%를 회사 가져가고 80% 중에 40%를 우리에게 월급을 따고 평생 이렇게 준다는 회사입니다. 대박이죠. 자, 우리는 이런 회사에 지금 몸담고 도전을 합니다. 이 회사의 정말로 슬로건이 너무 멋져요.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할 게 없습니다. 이 크라우드원은 정말 혁명이고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같이 힘 합쳐서 똘똘 뭉쳐서 꼭 승부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고 꼭 정상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